질소 흡수가 많거든요. 장마가 지면 그 뿌리가 이렇게 흡수를 할 때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질소를 많이 흡수하고 칼이나 마그네슘, 칼슘을 적게 흡수한다 그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질소가 많이 수체에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럼 이제 수체에 저장이 되면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자꾸 동화양분으로 이게 바꿔가야 하는데, 그 말하자면 질산화 동화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제 해가 없으니까 동화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질소 과다가 자연스럽게 과다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제 되기 때문에 도장을 하게 되거든요. 미량 요소의 어떤 그런 결핍이 오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게 장마가 오래되면. 특히 비가 많고 증산량이 적을 때는 칼슘이 아주 흡수가 어렵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장마가 있다 보니까 결국 당의 함량이 굉장히 낮아 있다고 봐야겠죠, 수체 내에. 폭염에 관해서는 어쨌거나 그 관수를 먼저 해서 이 과온의 어떤 온도를 낮추는 이렇게 그런 방법이 아마 우선 최우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원에서는 바로 장마 끝나자마자 해 날 때 조금씩 주기 시작해 가지고 물 주는 횟수를 자꾸 늘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왔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풀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보험에 와서 뭐 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또 보험약관에 보면 뭐 풀이 아주 무상해갖고 조사에 방해를 받으면 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웃었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깎으려다가 아무래도 이 풀이 있는 것이 이 과온의 온도를 낮출 것 같아서 풀을 일단 보류하고 태풍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깎으려고, 온도가 좀 낮아지면 그때 깎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는 지중 관수를 하신가요? 아니면? 여기는 지중 관수예요. 지중 관수. 네. 그리고 여기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지중 점적이 물을 갖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중 점적을 했어요. 근데 지중 점적 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넘다 보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터진 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수해서 쓰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다시 설치하자면도 그렇고, 어쨌든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수를 분명히 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쪽 영남 지방의 그 산지 과원 이런 데는 필히 관수 시설을 해야 맞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산지 과원은 이렇게 오랜 장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탈 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질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양소들이 많이 용탈이 돼서 굉장히 아마 결핍 증상들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영남 지방의 산지과원 같은 데서는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한 처리를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영양을 공급을 연면시비로 이렇게 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마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폭염하고 관련해 갖고 여름 전정을 8월 달부터 하려다가 좀 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것저것 일도 있고 해서 못 했는데, 그래서 8월 달에 그래도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장마가 와버리고, 장마가 끝나고 이제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이제 하기전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폭염이 오니까 이게 또 감히 또 햇빛에 더 노출될 것 같아 갖고 그것도 지금 못하고 이렇게 지금 미루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폭염이 지나간 다음에 하기 전정도 늦었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햇빛이 잘 들도록 하기 전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태풍에 온다 그래서 잠깐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쨌든 방풍망이 가장 무엇보다도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저 부안에 배농사 짓는 사람 알죠? 그 친구가 이제 어저께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방조망하고 또 그 방풍망하고 이렇게 따로 한번 해봤더니 방풍망 친 것이 훨씬 더 배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번 책을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방풍망을 이중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한대요. 그럼 1차 바람의 그 강도를 낮춰주고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흩어버리고 이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전신주 이용해 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 쪽에다 이렇게 전신주 이용해서 하나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겹으로 이중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특히 일본은 그 태풍이 좀 심하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낙엽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엽과비를 얼마로 맞춰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대충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낙엽이 한 50% 이상 떨어졌다, 50% 이상 낙엽이 됐다 했을 때는 과일을 약 한 20% 내지 한 30% 정도 솎아주는 것이, 적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느냐면 어느 해지요? 한번 태풍이 와갖고 이파리가 한번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 2012년 볼라벤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때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작은 것들, 뭐 병충해 먹은 것들, 뭐 적과 안 된 것들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따 내렸어요. 내리고서 이제 우리 이제 회원들한테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뭐 괜찮던데요, 뭐 그거 뭐 다 굵어지고, 굵어지더라고. 낙엽이 됐어도 이게 감이 굵어져요.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굵어져요. 근데 그것이 독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 이제 그 집에 서리가 왔네. 그 이듬해 왕창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채내 양분이 과일로 다,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과일로 쏟다 보니까 양분이 저장 양분이 적었던가 봐. 그래갖고 봄에 아주 완전히 그 도포 우리 회원 집인데 완전히 그냥 그 서리피해로 다 가버렸어요. 아, 맞구나. 그 얘기가 맞구나 하는 것이 실감한 적이 있어요.